아쉬운, 느낌표 하나만 추가해봐. 쉬운.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 입력하는 부분과 이 표제란에 배치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란에 먼저 배치하는 이유는 문자 치수를 먼저 입력하고 하게 되는 경우에 이 문자 부분이나 치수 부분이 이 표제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시간 소요가 더 되겠고요. 그런 거를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먼저 배치하고 난 후에 문자랑 치수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부분은 잠깐 밖으로 꺼내 놓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대충 요 정도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오른쪽 부분은 뭐 따로 작업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이제 치수가 들어가고 문자 치수가 들어가고 위쪽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작업이 되게 됩니다. 이 도면을 배치하는 부분도 잘못 배치되면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배치를 상하 좌우가 밸런스가 맞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를 했고요. 나중에 또 미세하게 또 배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색상 레이어는 하늘색이겠죠. 이 하늘색으로 문자랑 치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인 이 바깥쪽에다가 적당히 수직선을 그리시고 오른쪽으로는 150 정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텍스트 DT를 치고요. 자리 맞추기는 미들 레프트 ML 중간 왼쪽 이 선에 대해서 높이는 중간 높이로 작업을 하겠고 왼쪽 맞춤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ML 위치는 선 끝에다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 문자 높이는 우리가 출력했을 때 2에서 3mm 정도에다가 스케일 40을 곱해서 그러면 대략 80에서 120 정도 크기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문자 높이 80. 그 다음엔 각도, 회전 각도는 0도 그대로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엔 여기다가 아무 글자나 하나를 치워 놓고요. 자, 카피. 요 선하고 글자를 선택하시고 엔터. 아무 곳이나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150. 그렇게 되면 요 사이가 살짝 떨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카피. 위에 선하고 글자를 선택하시고 엔터. 밑에 쪽에서 이렇게 적당히 몇 개를 카피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반대편은 자, 반대편은 미러 대칭을 이렇게 시켜 주시고요. 직교는 켠 상태에서 대칭을 시켜 주시게 되면 지금 상태로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걸 수정하게 되면 글자 부분이 왼쪽 정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Z 취소하시고요. 글자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숫자 1. 이 상태에서 자리 맞추기 중간 왼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중간 오른쪽으로 맞추시면 되는데 글자가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동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항상 어떤 치수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부위들이 각각 어떤 부위인지를 이해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태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글자를 쓰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이런 치수 부분, 그리는 순서뿐만 아니라 치수 그리고 이런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리시고요. 그렇다면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쪽 부분을 살펴보죠. 자, 위쪽 이 하얀색 부분, 요 하얀색은 보통 현관 바닥 쪽에 많이 시공을 하는 게 타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정 타일 마감,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THK 150으로 그렸죠. 두께 1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재, 요구 조건에 있는 단열재 THK 85.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밑창 콘크리트 THK 50. 자, 이 부분이죠. 잡석 다짐 THK 200이죠. 자, 이 부분을 재료 표시를 이렇게 쭉 글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GL입니다. 지반선 GL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계단 부분, 자, 위쪽 부분에서부터 아까 여기와 마찬가지로 지정 타일 마감, 자, 지정 타일 마감. 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THK 150. 이 부분은 밑창 콘크리트, 뭐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합니다만은 밑창 콘크리트 THK 50. 자, 이 부분은 잡석 THK 200.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아래쪽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 요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가있죠. 보온재입니다. 온스파이프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보온재, 질석 보온재 THK 50. 자, 그리고 이 부분 파이프 부분은 온스파이프고요. 온스파이프 지름이 파이가 25, 간격은 25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도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요런 사이사이에다가 자갈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그만 자갈들을 콩자갈이라고 할 거고요. 이 두께를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콩자갈 다짐 THK 50. 자, 이 부분은 마루 마감재가 됩니다. 뭐 장판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목재 마루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뭐 지정 장판지 마감 또는 지정 목재 마루 마감, 그 정도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걸레바지죠. 걸레바지를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요 두께가 10mm라고 한번 해보겠고, 이 두께 부분요, 이 두께 부분, 그리고 이 높이는 우리가 그릴 때 150 정도로 그렸기 때문에 걸레바지라고 적고 10 곱하기 15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에는 자, 다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명은 네모에다가 적게 됩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다가 현관, 그 다음에 이쪽은 뭐 화장실, 이쪽은 뭐 이쪽 부분은 다 거실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표현이 됐고요. 자,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홈이 물끊기 홈. 자, 그 다음에 이쪽 이 아래쪽에서부터 볼까요? 이 아래쪽에는 몰탈이라고도 하고요. 모르타르, 시멘트 반죽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바른 부분을 말합니다. 그 모르타르 위에다가 WP 마감이라고 쓰는 거는 워터 페인트, 수성 페인트를 말합니다. 수성 페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철근 콘크리트 THK 150. 이 점선 부분은 액체 방수 3차입니다. 방수를 페인트 바르듯이 3번, 3회에 걸쳐서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방수 3차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부분 역시 이 부분, 네, 자, 이 부분 역시 물끊기 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 캔틸레버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 이 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 반자 돌림 30 곱하기 30 우리가 그린 대로요.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합판이죠. 합판 THK 우리가 9mm로 그랬죠. 합판 9mm, 합판 9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모 대각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 있는 이 선들은 반자틀이죠. 자, 반자틀 45, 45, 골뱅이 450 간격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달대라고 그러고 45 곱하기 45, 45에 45입니다. 45에 45, 골뱅이 900이죠. 900 간격입니다. 달대는 이 반자틀의 2배 간격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평 꿰 때죠. 수평 꿰 때 45 곱하기 45. 그 다음에 여기 달대 바지 45 곱하기 45. 달대랑 마찬가지로 달대 바지는 900 간격입니다. 골뱅이 900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안쪽, 천장 안쪽도 다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여기는 이 세모 안에다가 물매, 경사를 말하는 겁니다. 물매, 가로 10, 세로 4,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기와 부분입니다.
경사 슬래브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THK 150, 그 다음에 점선, 노란색 점선 부분은 액체 방수 3차, 그 다음에 이 부분 기와 거리는 21 곱하기 21 정도로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된 이거는 시멘트 기와 부분입니다. 시멘트 기와는 시멘트 기와라고 얘기를 하고 써주고 24 곱하기 24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멘트 기와는 시멘트 기와 위에는 오일 페인트, OP 마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부분 요 안쪽 공간에는 흙으로 채워놓습니다. 규조토라고 하고요. 이 부분 이렇게 휘어진 3개, 이 부분은 암키와 세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숫키와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용머리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된 부분은 이렇게 글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작업한 단면도를 표제란에 대략적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단면도에는 문자 작업 부분을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문자랑 치수 작업 전에 단면도를 표제란에 대략적으로 배치하고 나서 문자 작업과 치수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정도의 작업과 배치를 해봤고요. 마지막 작업은 치수 작업을 하겠고요. 그 상태에서 배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짝 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끝!